예. 자, 여러분들 또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연금 동결했다고 아주 어, 탐욕의 욕망에 대한민국이 놀았던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탐욕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가 망하건 말건 자기들 탐욕의 뱃속 챙기는 공무원들과 언론 기레기들, 뭐 교육계, 종교계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너무들 돈에 어떻게 머릿속에 그냥 돈 합니다. 갓블레슈님, 하나님 공의의 질서 속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 그렇습니다. JMK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요님. 이옥선님,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자, 여러분, 12월, 오늘, 요번에는 김정은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12월 31일, 어저께죠? 어저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비핵화 회담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돼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그 영문에 나왔는데, 영문신문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금요일. 금요일 날 전달을 했는데 31일 월요일 날 신문에 나왔네요. 자, 그것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비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고요. 그것을 한국의 조선일보 신문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했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낸 겁니다. 4일 전이네요. 신문 보도는 영자 신문 보도는 12월 31일이고요. 자, 김정은은 왜 1월 1일을 앞두고 한 4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형식의 비밀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왜 북한의 김정은은 몰래 공식적이지 않고 몰래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배은희님 박진 포럼에 오셨었군요. 자,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뒤에 장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정은이 1월 1일 새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새로운 단어가 a new pa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북한 김정은이 항복 달러 달라고 들장미니 항복 달러 좀 달라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제키씨님 감사합니다. 와우 제가 채팅창 보는 순간에 터졌네요.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겠죠. 시간 벌기. 예,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미리 몰래 메시지를 보냈는데 말이죠. 여기 채팅창에 나오신 분들 나오죠? 항복, 구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구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양복 입고 내가 미국식으로 이 김정은이 여러분들 예전에는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전부 인민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양복을 입고요. 거기다가 소파를 미국식 소파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계도 놓고요. 뒤에 서재도 있고요. 나름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러한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말이죠. 김정은이 넥타이를 맨 사진이 이게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민복을 벗어던지고 미국식 양복으로 이 서양 자본주의의 넥타이로 점잖게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도 뒤에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앞에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런 사진이 여러 번 나오죠. 김정은이가 지금 그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신년사를 낭독하는 신년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4일 전에 비밀 메시지를 보냈고 오늘 넥타이를 메고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이러한 소파의 의자에 앉아서 보여주는 것은 말로 전하는 메시지와 무언의 메시지를 이중으로 보내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말로 하는 메시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거 입는 이 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것은 김일성이 입었던 인민복을 집어던지고 김정일이 입었던 인민복을 집어던지고 김정은도 오랫동안 입었던 인민복을 벗어던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양복을 입었다라는 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색깔도 시뻘건 공산당 색깔을 뜻하는 시뻘건 색깔도 아니고 양복 색깔에 코디가 잘 되는 칼라 매치가 되는 아주 점잖은 색깔을 했다는 거. 이것이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4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과 이 복장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발표한 이 메시지는 신년사는 조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정은이 말한 이 강한 톤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북한의 군부를 대상으로 약간 강하게 말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말한 것은 선전용이다. 선전용이다. 내부 단속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김정은이 가고 싶은 길은 북한의 자본주의 방향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누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뭐냐? 이 암호문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문처럼.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갈 거야. 자, 새로운 길. 그래서 옷도 바꿨어. 나의 의지를 내 복장으로 확실하게 보여줄게. 새로운 길.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는 새로운 길을 갈 거야. 자, 이것은 진실인 것 같아.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주는 메시지. 새로운 길을 갈 거야. inevitable. 자, 요거 뒤에 있는 것은 거짓말. 요거는 북한 공산당 당원들에 대한 내부 단속용으로 말한 것 같다. 요 뒤에는.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계속 요구한다면, 요거는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 앞에 새로운 길을 갈 거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 예, 암호문 해독하듯이 제가 지금 김정은의 신년사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요거는 내부 단속용. 요거는 북한 공산당 간부들이나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세게 말하는데 나간다면 자, 영어에서 가정법은 현실에서는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즉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나를 텐데 이 말은 현재 사실상 나는 새가 아니야. 그래서 하늘을 나를 수 없어. 이 말을 영어로는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나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법이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가정법을 쓴 걸 잘 보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이니까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않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제재 압박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죠.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정법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가정법을 반대로 읽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나 김정은은 새로운 길을 나갈 거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가정법을 써서 북한 군부를 달래는 거고 뒤에 글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암호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넥타이를 매겠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70년 동안 입어왔던 인민복은 집어 던지겠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양복 입고 소파 위에서 신년사를 하겠다. 예전에 김정은이 신년사 할 때는 그 인민궁전이라고 하는데 북한 군인들 수백 명 모아놓고 대규모 강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뒤에 배열을 시켜놓고 무대 위를 걸어가서 했었죠. 그 전통을 김정은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신년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가 왜 이런 신년사를 했을까
4일 전에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신년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암호 해독 비법 문서를 미리 전달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제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로이터 통신은 얘네들은 신문 기자인데 신문 기자들 얘기는 지나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거론하며 자, 김정은이 말이죠. 남의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한 기업인들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조건 없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내부 단속용으로 보입니다. 북한 군부와 북한의 공산당 당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로 보여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거는 그 북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자, 요거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린 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그 북한 애들이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이게 얼마나 그 틀려먹은 말이냐면은 이 북한의 김일성이 100살이 되고 김정은이 70세가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 이것이 그 북한식 자립경제였거든요.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 2012년에. 그런데 아직도 식량이 부족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어요. 자립경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건국된 이후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늘 들어오던 말이 자립경제입니다. 자립경제. 그런데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본주의식 번영으로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신년사를 발표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결을 다르게 봐야 된다. 암호문을 해독하듯이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북한이 얼마나 못 살면이 이런 거죠. 이 사람들 보세요. 전부 말랐죠? 자립경생으로 북한 주민들 마른 것 좀 보세요. 정말 말랐죠. 삐쩍 말랐습니다. 북한 애들 한번 보세요. 북한 애들. 북한 애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북한 애들입니다. 얼마나 다 애들이 입술이 축축 처졌습니까? 북한 애들. 그래서 북한의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파탄이 나서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빨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겠고요. 그 밑에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훈련 중단, 그 다음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세우기 위한 다자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 자,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도 북한에서 늘 해오던 말입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반도의 영구적 체제는 예전에 김영삼이가 평화체제 언급했었고 노무현이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얘기했었고 문재인도 항구적 평화구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부터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던 것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인데 이거 역시 북한의 군부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세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부드럽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게 말한 부분은 북한은 군부나 공산당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한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진심은 어디에 있겠냐? 진심은 그것은 4일 전에 비밀리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 진심이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얘기했겠죠. 나는 신년사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거다. 미국을 공격하는 듯한 말투가 있고 미국과 화해를 하고자 하는 말투가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화해하고 싶어 하는 말투다. 그것은 내 옷 복장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70년 동안 북한의 전통인 인민복을 버리는 나의 모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신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김정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북한은 그림자 결제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무역 결제란 북한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북 수입 업체와 수출 업체가 외국에서 상호 결제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달러 조달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겨우겨우 달러를 구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전파 신호 송신 실험이 일 언론에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지난 4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의 중지를 명기한 결정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회담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실험 중지 결정서를 채택을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북한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포착된 이런 실험은 뭐 쏘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뭐 좋게 제가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저는 보는데요. 제발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낸 문건에서 2019년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는데 문재인 임종석이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그 새끼들
말을 듣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도 거기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월 1일이니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임종석, 여러분들 임종석 얼굴 봤었죠? 굉장히 썩어 있습니다. 조국 얼굴 보셨죠? 얼굴이 말이 아니게 썩어 있습니다. 조국과 문재인과 임종석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그 자들의 얼굴이 썩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번에 2019년에 정말 희망하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발 일단은 석방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거짓말로 대통령 자리를 찬탈한 문재인, 임종석 이 주사파 패거리들이 결정적으로 몰락하는 해가 2019년이 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 탄핵 부역자 쓰레기들도 처단하는 그러한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세력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외쳐대는 세력들이 2019년에 정말 철저한 몰락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내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